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S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 산업, 그러니까 이 신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.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 정부의 스탠스가 지금 태양광 보급이기 때문에 태양광 기업들이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이러한 얘기를 꺼냈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생겼죠.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인데,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가 접전을 벌였었지만, 현재 이번 주 주말, 그러니까 저번 주 주말이죠. 저번 주 주말 사건을 기점으로 이 트럼프가 이 당선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. 그렇다면 저희는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때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, 오늘 이러한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, 여러분들께서 이 S에너지 이것만큼은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. 자, 그거 댓글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.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S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 텐데, 일단 S에너지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양광 비중이 높은 태양광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죠. 태양광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부의 스탠스인데요. 이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6기가와트를 좀 보급한다라고 한답니다. 뭐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 투자 설명회를 열면서 입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모델도 좀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, 그리고 향후 기술적으로 10기가와트까지 추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. 뭐 S에너지가 이 산업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. 또 한 가지 이 태양광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AI 산업 발달이겠죠. 이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, 그 전력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관심도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. 그런데 이 저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꺾일 가능성이 생겼어요. 바로 트럼프 피격 여파인데, 이 트럼프가 이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에 이 총격에 피습을 당했다라고 하죠. 뭐 다행히도 목숨은 좀 건졌다라고 하는데, 사실 이 트럼프 총격 피습 여파로 인해서 이 공화당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중도 보수층들이 좀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이 나돌고 있냐면은 이 트럼프가 예수님,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정도로 신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렇다면 이 미국 대통령 당선에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. 사실 이 저번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벌였을 때, 그때 당시에 바이든이 참패를 했었잖아요. 그리고 참패를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었는데, 이번 이 총격 피습 일로 인해서 더욱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. 그러니까 당선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일단 우리는 이제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일단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, 여기 나와 있습니다. 트럼프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대신에 뭐 석유, 석탄, 천연가스 등 이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.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라고 한다면, 이 전통적인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대요.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동의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.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사실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이라든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산업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려면은 결국엔 많은 기간을 좀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. 하지만 뭐 석유나 뭐 천연가스, 이러한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산업혁명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발전을 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애초에 인프라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일자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전통 에너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트럼프는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면서
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내 이 친환경 산업,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악재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,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주도 중에 있는 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, 즉 정부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책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,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호재와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다, 혼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지금 S에너지 지금 현재 10시 43분 마이너스 3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 트럼프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, 이 과거에도 지금 이 부분 때 이평선 모두 이탈을 했지만 결국엔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번 트럼프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는지가 좀 상당히 관건으로 보이고 있어요.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S에너지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딱 이 부분이 예전 신저가 부분이기도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사실 상승 시도 문제로 보이고 있는데,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2023년 7월쯤부터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저항대에 밀리면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고 한다면, 지금 S에너지 같은 경우 기관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없어 보이고 있죠. 기관에서 어떠한 스탠스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. 매수와 매도 어떤 것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만약에 매수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S에너지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S에너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지금까지 대의연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